다른 사람에게서 보이는 모든 특징이 실제로 당신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칼 융에 따르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거울을 비추고 우리는 종종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의 그림자를 봅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서 보이는 그러한 불편한 행동이 실제로는 당신의 무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 영상에서는 칼 융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서 보이는 것이 실제로 당신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할 때 우리는 종종 표면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칼 융의 심층 심리학 이해는 이러한 표면 아래 훨씬 더 많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아닙니다. 모든 만남은 우리 내면의 숨겨진 층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나 매료시키는 요소들은 사실 우리 무의식의 조용한 속삭임입니다. 모든 관찰은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숨겨진 복잡성과 측면들을 드러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그림자 개념이 작용합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억누르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측면들이 다른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가 타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인간의 마음은 종종 자신의 어두운 면을 보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칼 융에 따르면 우리가 타인에게서 보는 많은 특징은 무의식에서 투사된 것입니다. 타인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분노, 질투, 비판주의 또는 비하하는 태도는 우리 자신의 내적 갈등의 표현입니다. 친구가 참을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 자신 안에도 모르는 조급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회적 맥락뿐만 아니라 심리적 맥락에서도 관계를 재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칼 융의 접근법은 이러한 관찰을 분석하여 표면에 드러내지 않고 내면의 발견의 여정으로 전환합니다. 감정과 행동의 연관성은 종종 간과되는 진실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행동을 비판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적 메커니즘을 무시합니다. 융은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있으며 타인에게서 보는 반응은 실제로 우리 자신에 억압되거나 인식되지 않은 측면을 드러낸다고 주장합니다. 분노, 질투, 감탄, 죄책감과 같은 감정은 타인의 행동에 반영되어 우리 자신의 심리적 구성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이해하는 것은 타인을 이해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모든 판단과 감탄은 우리 내면에서 메아리를 치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의 복잡성은 타인에게서 보는 것과 마주할 때 드러납니다. 칼 융은 타인의 행동에서 우리 자신의 무의식적인 측면을 인식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비판, 감탄, 시기, 분노는 사실 우리 내면의 반영입니다. 이러한 반영을 인식하면 자신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더 큰 공감과 이해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찰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여 아직 발견하지 못한 내면의 측면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종종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칼 융의 접근 방식은 이러한 과정이 불가피하고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타인에게서 보는 부정적인 특성은 처음에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심지어 분노나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러한 특성의 상당수가 우리 자신의 억압된 측면과 관련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자각은 우리 자신과 주변 환경 모두와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타인에게서 발견하는 모든 불편한 행동은 실제로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열어줍니다. 내면을 발견하는 여정은 타인에게서 무엇을 보는지에서 시작됩니다. 칼 융은 우리의 관찰과 반응이 자기 발견의 길잡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간관계는 사회적 상호작용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 실험실이기도 합니다. 모든 만남과 모든 반응은 우리 자신의 무의식을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타인의 행동에서 자신을 보는 것은 우리의 내면 자각을 향상시키고 관계에서 더욱 의식적인 자세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타인에게서 자주 발견하는 어떤 행동이 자신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칼 융의 심리학에서 그림자는 우리의 의식이 인지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며 종종 억압하는 우리 자신의 측면을 나타냅니다. 이 그림자는 우리 성격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며 종종 타인에게서 보이는 부정적인 행동을 통해 드러납니다. 분노, 질투, 야심찬 행동, 죄책감과 같은 특성은 타인의 행동에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타인의 행동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때
우리는 실제로 자신의 내면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 융은 우리가 이 그림자를 깨닫지 못한 채 삶의 많은 부분을 주도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인식하는 것이 개인적 성장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합니다. 모든 관찰은 타인의 불안한 특성이 바로 우리 자신의 특성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처음에는 종종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에게서 보는 많은 부정적인 특성들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칼 융에 따르면 이러한 판단은 종종 우리 자신의 억압된 감정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분노, 질투, 두려움을 인정하지 못할 때 그것들은 타인에게서 나타나 우리를 자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타인의 모습이 우리 내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은 타인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칼 융은 우리의 무의식이 거울처럼 기능한다고 주장합니다. 타인의 행동은 우리 무의식의 억압된 측면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오만하거나 공격적이거나 지나치게 비판적이라고 인식할 때 우리 자신 안에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그림자에 맞서는 것이 얼마나 불가피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관계는 실험실과 같은 역할을 하며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심리적 구성에 알려지지 않은 측면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이 과정이 비록 불편하기는 하지만 성장과 변화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림자와 연결되는 것은 또한 개인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보는 모든 부정적인 특성은 우리 무의식의 신호이며 이를 인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심리적 온전함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칼 융은 그림자가 단순히 억압된 부정성일 뿐만 아니라 창조적이고 강력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우리의 단점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적 자원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에게서 발견하는 부정적인 면은 정확한 인식을 통해 개인적인 성장과 내면의 힘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줍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 또한 변화시킵니다. 칼 융에 따르면 타인의 부정적인 행동을 인식할 때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는 대신 내면 세계와 연결될 기회를 잡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공감과 이해를 발전시킵니다. 또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더 인내심, 이해심, 그리고 의식적인 태도를 갖게 합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내면의 균형과 사회적 조화를 강화하며 이 과정은 개인의 심리적 성숙도를 높입니다. 무의식적인 반영을 인식하는 것은 때때로 실망과 내면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칼 융은 그림자에 맞서는 것이 처음에는 정상적인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보지 않으려고 하면 이러한 면들이 타인에게 계속해서 나타나 끊임없는 내면의 불안을 야기합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우리 자신의 의식적인 인식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타인에게서 발견하는 모든 부정적인 특성은 우리 자신의 무의식으로 통하는 문을 열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성장을 위한 특별한 기회입니다. 그림자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자신의 심리적 온전함을 달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칼 융은 타인에게서 발견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인식하는 것이 자기 인식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향상시킨다고 말했습니다. 타인에게서 발견하는 모습은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탐구할 수 있게 해주며 이러한 발견은 개인적 변화의 초석 중 하나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투사란 우리 자신의 내면의 감정, 생각,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신의 모습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자신의 그림자를 직접 인정하지 못할 때 타인에게서 이러한 특징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분노, 질투, 판단, 심지어 감탄까지도 타인에게 투사될 때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무의식에 반영이 됩니다. 타인의 행동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불쾌하게 느끼는 측면들은 종종 억압되거나 인정받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칼 융은 투사가 심리적 과정에서 불가피하며 이를 인지할 때 심오한 개인적 자각과 변화로 이어진다고 주장합니다. 투사는 종종 관계로 이어져 타인을 판단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친구가 공격적이거나 거만하다고 생각할 때 이러한 판단은 종종 우리 자신의 억압된 분노나 자아에서 비롯됩니다. 칼 융은 투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관계와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 모두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야기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타인을 잘못 판단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방해가 됩니다. 투사를 인식하는 것은 자신과 주변 환경 모두와 더 건강한 관계를 맺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투사 과정은 무의식과 의식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에서 비롯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무의식적인 측면을 타인에게 인정하기보다는 투사하며, 이러한 투사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누군가가 끊임없이 험담하는 것을 볼 때 이는 종종 우리 자신의 무의식적인 호기심과 시기심의 표현입니다. 투사는 우리 내면의 갈등의 표현으로 나타나며, 이를 인식할 때 우리 자신의 무의식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투사를 인식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자신의 단점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 융은 타인에게서 관찰되는 많은 부정적인 행동이 우리 자신의 억압된 측면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심리적 성숙을 이루는 초석 중 하나입니다. 투사를 수용하는 것은 우리가 관계에서 더 이해하고 인내심을 갖고 균형 잡힌 태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부여하는 특징들은 실제로 우리 자신의 내면 상태를 탐구하는 지침이 됩니다. 투사는 부정적인 특성만 투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긍정적인 측면을 타인에게 투사할 수도 있습니다. 칼 융은 사람들이 타인에게서 자신의 강점, 창의성 또는 용기를 보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용기에 감탄할 때 이러한 감탄은 우리 자신의 무의식 속에 숨겨진 잠재력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우리가 타인에게서 관찰하는 많은 행동이 우리 자신의 무의식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을 때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더욱 의식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관계에서 갈등을 줄이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킵니다. 투사를 인식하면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더욱 건강하고 건설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투사에 맞서는 것은 내면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칼 융은 투사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와 끊임없이 갈등을 겪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감정적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주장합니다. 타인에게서 우리가 불쾌하게 느끼는 모든 특징은 사실 우리 자신의 내면의 어둠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러한 반영을 인식하는 것은 의식적인 인식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투사는 우리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하는 독특한 거울입니다. 투사를 인식하고 맞서는 것이 개인적 변화의 핵심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우리가 타인에게서 보는 행동의 상당 부분이 우리 자신의 무의식적인 측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자기 이해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더욱 의식적이고 균형 잡히고 공감적인 태도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감과 자각은 자신의 내면 세계와 타인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타인에게서 관찰하는 모든 행동은 그들의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무의식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관찰하고 공감을 키울 때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와 억압된 측면을 인식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공감은 단순히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자각으로 가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감탄은 종종 우리 자신의 무의식적인 측면에 대한 단서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서를 인식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은 타인의 경험을 판단 없이 관찰하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칼 융은 타인에게서 관찰하는 많은 특징들이 우리 자신의 무의식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군가 불안하거나 화가 나거나 분개하는 모습을 볼 때 이러한 행동은 종종 우리 자신의 억압된 불안과 분노와 관련이 있습니다. 공감은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면서 이러한 성찰을 인식하고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마음 챙김과 공감이 함께할 때 우리는 관계에서 더욱 의식적이고 깊은 연결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타인에게서 보는 것을 관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내면 세계와 연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칼 융의 그림자와 투사 개념은 마음 챙김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타인에게서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특징을 판단하는 대신 그 특징을 자신의 무의식적인 측면과 연결시키면 내면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타인에 대한 더 큰 이해와 인내심을 갖게 됩니다. 마음 챙김은 타인에게서 보는 것을 분석하고
자신과 연결하는 근본적인 도구입니다. 공감을 심화하려면 타인의 감정과 반응을 단순히 피상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칼 융에 따르면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무의식을 탐구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타인에게서 분노, 질투, 감탄, 죄책감과 같은 감정이 나타나는 것은 억압되었거나 인지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는 공감을 판단의 도구가 아닌 인식을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변화시킵니다. 타인의 행동은 우리 자신의 심리적 구성을 이해하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공감과 마음 챙김은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줄이고 이해를 증진시킵니다. 칼 융은 타인에게서 발견되는 많은 부정적인 특징들이 우리 자신의 무의식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자각은 우리가 타인을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스스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공감과 자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내면의 평화와 사회적 조화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찰은 타인의 모습과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각을 발전시키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칼 융은 무의식 속의 모습을 알아차리고 해석하는 것이 개인적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타인에게서 우리가 끊임없이 불쾌하게 느끼거나 존경하는 특징들은 우리 자신의 내면적 잠재력이나 단점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자각은 공감을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인간관계에서 이러한 자각을 바탕으로 행동하면 갈등이 줄어들고 상호 이해가 강화됩니다. 공감과 자각은 타인에게서 발견되는 부정적인 행동에 직면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칼 융에 따르면 타인에게서 발견되는 부정적인 행동이 우리 자신의 그림자와 연결될 때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은 개인적 성장을 향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타인의 모습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무의식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이러한 자각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은 사회적 조화뿐만 아니라 내면의 균형도 강화합니다. 공감과 자각은 타인에게서 보는 것과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습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이 과정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타인에게서 관찰되는 행동은 우리 자신의 무의식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며 이러한 단서를 인식하는 것은 개인적 변화와 심리적 성숙의 토대를 형성합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어렵고 변화를 가져오는 경험 중 하나입니다. 칼 융은 그림자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억압된 자신의 면모로 정의하며 이러한 면모를 인식하는 것이 개인적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타인에게서 끊임없이 불쾌하게 느껴지는 행동은 종종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반영하는 것이며 이를 인식하려면 자신과 솔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그림자는 처음에는 무섭고 용납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를 인식하는 순간 내면 세계에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이 과정은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는 데는 종종 용기가 필요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단점, 분노, 질투, 두려움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에게서 발견되는 부정적인 특성을 인식할 때 우리는 이러한 특성이 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무의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장기적으로 내면의 온전함과 심리적 성숙의 토대를 형성합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은 우리의 단점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면의 잠재력을 깨닫도록 해줍니다. 그림자와 화해하려면 판단 없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칼 융은 그림자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이 영적 성숙의 신호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끊임없이 불쾌하거나 비판적으로 느끼는 특징들은 사실 우리 자신의 무의식적인 측면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측면들을 판단 없이 관찰하면 자신과 타인 모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자신의 심리적 균형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관계를 변화시키고 더 건강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칼 융은 그림자에 맞서는 것이 부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창의적이고 강력한 잠재력까지 아우른다고 주장합니다. 억압된 분노, 질투, 두려움을 넘어 그림자는 우리의 재능, 창의력, 잠재력을 포괄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할 때 우리는 타인에게서 보는 긍정적인 측면들이 실제로 우리 자신의 내면적 자원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개인적인 자각을 증진시키고 내면의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며 더욱 의미 있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타인에게서 보는 부정적이거나 불편한 특징은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에도 반영됩니다. 이러한 반영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심리적 온전함을 강화하고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은 처음에는 불안하게 느껴지지만 궁극적으로 개인의 변화와 영적 성숙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과정은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하는 사람은 공감과 이해 또한 강화합니다. 칼 융은 타인에게서 보는 반영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타인의 결점이나 부정적인 행동을 판단 없이 관찰하는 것은 관계에서 갈등을 줄이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킵니다.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은 내면의 평화와 사회적 조화를 강화하여 개인의 심리적 성숙을 더욱 깊어지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의식적인 자각을 발달시키는 것입니다. 칼 융은 그림자를 인식하고 이해하려면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탐구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타인에게서 발견하는 불편하거나 존경스러운 특징은 우리 자신의 내면 상태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단서들을 숙고하고 성찰하는 것은 자신의 심리적, 영적 발달을 촉진합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또한 무의식을 이해하고 온전함을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은 삶을 더욱 의식적이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은 개인적인 자각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 결정, 그리고 정서적 균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타인에게서 보는 성찰은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로 통하는 관문이며 이 문을 여는 것은 개인적인 변화와 영적 성숙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자기 인식의 힘은 삶의 모든 영역에 심오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관계와 주변 환경에서 우리가 보는 모든 모습은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타인에게서 불쾌하거나 감탄하는 행동은 종종 우리의 무의식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세계와 더욱 의식적이고 조화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신을 아는 것은 삶의 복잡성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마주할 수 있게 해주며 우리의 결정, 감정적 반응, 그리고 관계에 엄청난 힘을 부여합니다.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그림자, 투사, 그리고 무의식적인 측면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칼 융은 타인에게서 보는 모든 특징이 우리 자신의 심리적 구성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끊임없이 불쾌하게 느끼는 측면들은 사실 억압되거나 무의식적인 우리 자신의 측면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내면의 온전함을 이루는 기초입니다. 자기 인식의 힘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변화시키고 삶의 복잡성을 더욱 조화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은 자신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칼 융은 그림자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단점뿐만 아니라 잠재력과 창의력까지 인식하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타인에게서 발견되는 부정적인 행동은 종종 우리 자신의 억압된 측면을 가리키며 이를 인식하는 것은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방법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타인에게서 보이는 모든 모습은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는 지침입니다. 이 지침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은 우리 삶을 더욱 의식적이고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신의 행동, 감정, 반응을 관찰하면 타인을 이해하고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내면의 균형과 외부 세계와의 조화를 이루며 삶의 어려움에 더욱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식의 힘은 투사를 인식하고 그림자와 화해하는 데 있습니다. 칼 융은 타인에게서 무의식적인 측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온전함을 강화할 것을 권장합니다. 타인에게서 끊임없이 불편함을 느끼는 측면은 우리 자신의 억압된 측면을 가리키며 이를 인식하는 것이 자기 인식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자각은 삶의 모든 영역에 의식적이고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내면의 평화와 외부 세계와의 조화를 경험합니다. 자신을 아는 것의 또 다른 중요한 효과는
창의적인 잠재력을 깨우는 것입니다. 칼융은 자신의 그림자와 무의식적인 측면에 직면하면 단점뿐만 아니라 재능과 잠재력도 드러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삶을 더욱 생산적이고 창의적이며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서 발견하는 긍정적인 자질은 종종 우리 자신의 내면적 자원을 반영하며 이를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 인식의 힘은 삶을 더 깊은 의미로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칼융의 가르침은 타인에게서 발견하는 모든 행동이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자각은 우리 자신과 주변 환경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고 삶의 복잡한 문제들을 더욱 의식적이고 조화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들은 내면의 평화, 공감, 그리고 개인적인 변화를 동시에 경험하며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삶의 여정을 헤쳐나갑니다. 이 영상을 시청한 후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의 어떤 측면에 직면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에서는 칼융의 말에 따르면 타인에게서 보는 것이 실제로는 자신의 성격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유료 멤버십으로 저희를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